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 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이 바로 본선의 마지막 날 세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경제에서 뇌가 섹시한 여자라고 제가 소개하죠. 네. 네, 박윤진 대표입니다. 네, 뇌가 섹시한 네. 우리 홍일점 박윤희 대표와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김민재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김민재 대표님 함께 하시고 이어서요. 네, 복이 들어오는 관상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상. 네. 그렇죠. 복상 김정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요, 복상이라는 뭐 필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도 많고. 좋습니다. 감흥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세 분과 함께 오늘도 1시간 30분 시장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저희가 준비했죠. 선물 안내부터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선 진출 파트너 20명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026년 핵심 유망주인데요. 투자 서바이벌 시즌3의 무료 이벤트입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는 무료 이벤트인데요. 검색창에 진짜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무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주식 3부 또는 홈페이지로 접속 후 시즌3 이벤트 게시판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선 진출 파트너 20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2026년도 핵심 유망주.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무조건 받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료 선물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채팅창에 그런 글이 있는데 이거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박윤진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윤진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롱숏 주의보. 롱숏 주의보. 네. 롱숏 주의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롱숏이라고 하면 롱이라는 거는 매수를 의미하고요. 숏이라는 거는 매도를 의미하죠.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헤지펀드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같은 섹터 안에서 고평가된 거는 숏을 치고 저평가된 것은 롱을 하는 방식의 그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게 굉장히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숏을 치는 종목들은 이거 정말 너무한데 너무 후들겨 팬다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숏을 네, 치고요. 또 롱은 또 굉장히 또 너무 막 급등시키는데 라는 생각이 정도로 정신없이 급등시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지금 롱이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는 롱이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숏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 이렇게 지금 차별화가 되는데 그것이 그래서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같은 다 같이 오르지 않고 다 같이 내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롱숏 전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렇게 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롱숏 전략이 많이 일어날 것이 더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투자 자금이 많고 시장에서 이제 외국계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스템이 돼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롱숏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네. 오늘은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 지금 굉장히 뭐 기대감도 있고요. 산타 랠리도 기대했는데 시총 1위 종목이 12% 넘게 코스닥 1위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알테오젠. 찬물을 끼친 게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전망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요. 가는 구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또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알테오젠 너무 좀 약간 공포스럽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할로자임하고의 그
경쟁해서 약간 요거 서로 좀 분쟁해서 좀 약간 뭐 불리하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너무 했는데 코스닥의 지수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코스닥 지수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나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와 제가 이거 확대를 좀 해보면 지난번에 우리 너무 하락했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볼린저밴드 하한선에서 볼린저밴드 상한선까지 그냥 직행했던 코스닥이에요. 그렇죠. 쉬지도 않고 그냥 직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뚫지 못하면 주가는 이 안에서 있으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였고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또 이격을 좀 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오늘 사실 코스닥도 코스닥인데 더 감명 깊은 게 코스피였거든요. 코스피는 제가 지난번에 어쩌면 11월 4일 날이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2025년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 공방에도 했듯이 이거 돌파할 준비를 싹 만들어놨어요. 네. 코스피가 돌파가 지금 준비가 완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9월장에 8월 말에 제가 이 최근 NC랑 같이 했을 때 코스피가 돌파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거와 비슷한 지금 느낌의 지금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이거 최고가가 갱신이 되면서 코스피도 마감이 될 수 있겠다. 12월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코스닥은 조금 너무 급등했으니까 조금 과열을 시킬 만도 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요. 그럼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러면은 코스닥 매수의 기회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네. 분명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1월 효과라고 하면 우리 좀 작은 종목에서 1월달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닥은 약간 지금 벌써 12월 5일이죠. 네. 다음 주 다음 주 말부터 해가지고는 다시 주워담을 되지 않을까. 그래요? 막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윤진 대표가 바라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 어떤 전략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다 모아서 어떤 전략으로 한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와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포트 안에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있고 거기에다가 좀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요즘에 선택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엇박자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종목의 성격과 네. 이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의 성격은 굉장히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좀 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면 전문가님들의 어떤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대학바이오나 지금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섹터들은 좀 트레이딩을 좀 보시고 저희 좀 뭐 패밀리 우리 회원방에서는 사실 끌고 간 종목들이 굉장히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좀 구분은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윤진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주 평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내보다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저는 오늘 순환매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순환매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코스피가 좀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어느 정도 뭐 아주 약소하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저도 차트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니까 차트 네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수의 차트를 지금 한번 보게 되면 11월 달 한 달짜리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 달 조정 뒤에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사실상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휴장과 반장이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들이 크게 돌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먼저 수급을 좀 받았었고 코스피는 못 받다가 이제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코스피가 그러니까 따라갈 대장 증시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이 좀 쉬는 동안 정부 정책에서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천스닥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이미 올라가서 박스권 상단까지 도착해 있는 게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박스권 상단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게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통은 전 고점대 오게 됐을 때 가격으로 빠지거나 기간으로 받는 이런 조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 굉장히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쉬는 동안에 지금 코스피가 부지런히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뭐 변동성이 좀 있었던 거 뭐 알테오젠을 사실상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왔지만 뭐 이 부분은 뭐 그 정도 이슈로 사실상 알테오젠이 이렇게 빠질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저는 제약 발언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닙니다.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눌려야 즉 제약 바이오 섹터가 눌려야 코스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락이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은 즉 뭐 코스피에 있었던 이 로봇 종목들은 오히려 강했었다면 코스닥에 있었던 로봇 종목들은 약했다고 보시면 돼서 오늘은 어느 정도 키맞추기 코스피가 지금 한참 뒤쳐져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세 분께 한번 공통 질문을 드리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그냥 개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대표님 산타랠리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느 쪽에서 나올까요? 코스피, 코스닥으로 먼저 가볼게요. 양쪽 다 나옵니다. 양쪽 다 해서. 네. 그렇다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IT 쪽에서 나올 것이고 반도체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양쪽 다 네. 코스피는 어느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가 또 수급을 좀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와 또는 금융사, 지주사, 즉 대형주 이쪽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중성주 반도체는 지금 조정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받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코스닥은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 오늘 많이 빠졌고 뭐 로봇 종목들도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다시 수급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쪽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일단 바이오가 움직여줘야지 지수 자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이오 그 한쪽 섹터만 보시나요? 로봇도 있고, 네, 저는 이차전지도 있고. 네, 로봇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로봇을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보고 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산타랠리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김민지 대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 시장. 일단 산타랠리를 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상 FOMC가 남았습니다. 뭐 이 부분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 뭐 사실상 차트는 다 똑같은데 지금 그냥 나스닥 기준, 한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나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증시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즉 한 번의 바닥을 그러니까 조정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걸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고요.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61선을 지켜주는 조정을 받을 건데 조정을 받게 된다. 지금은 현재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FOMC에서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안 한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을 받을 건데 그래봤자 음봉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빠질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즉 새로운 연준 의장은 결국 내년에 들어오게 될 거고 새로운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적인 인물일 거다라는 걸 이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에 뭐 사실상 이미 80%라는 이 확률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설령 시장과 예상과 달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차피 잠깐 빠졌다가 반등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FOMC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한 음봉 한두 개 정도 빠지고 다시 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하를 지금 80% 정도 확률로 12월 달에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은 애초에 3중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인데 그조차도 지금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역헤드앤숄더나 쌍바닥 패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상승 파동이 큰 자리는 쌍바닥은 지금 보였던 것처럼 이 구간대에서 가장 파동이 큽니다. 그리고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바닥을 세 번째 찍은 이 자리에서 가장 파동이 큰데 지금 보시게 됐을 때 한 번의 조정만 더 받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파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기술적인 분석에 근거하는 거지만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멘텀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네. 연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시장에 악재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 뭐 AI 거품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상 이번 분기에 또 확인이 됐었고 사실상 이번 11월 달 조정은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표를 볼 수가 없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미리 빠졌었던 부분은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만큼 지수를 올려놨다가 셧다운이 최장 기간 되면서 지표를 볼 수가 없게 되자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후퇴한 것 때문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던 것만큼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다시 80%로 올라가니까 다시 증시가 반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연준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산타랠리와 신년랠리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빠른 순환매 장세다. 빠른 순환매 말씀드릴 수 있을 장세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순환매 장세였습니다. 이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장 초반에는 로봇 섹터에 강한 수급이 유입되다가 글로벌 수주, 증설 이슈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 뭐 초고압 변압기부터 차단기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관련 기업들이 다시 강세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왔고요. 자동차 섹터는 한미의 이제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15% 이제 소급해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이제 연일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주택 공급 기대감에 중소형 건설사들, 뭐 상지건설이라든지 남강토건, 뭐 신원종합개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 반도체 개별주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섹터 로테이션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12월 10일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시장이 더 갈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87.2% CME 페드워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저는 조금 더 의견이 다른데 동결 쪽인가요? 아니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만약에 기대감으로 저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시장 지수가 금리 동결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계감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정희 대표께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네.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양시장 다 혹은 코스피, 코스닥 어느 쪽일까요? 양시장 모두가 다 오죠. 산타랠리라는 그렇다면 코스피에 네. 산타랠리를 이끌 만한 섹터는 어느 쪽? 좀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자동차 쪽에서 올 거라고 보시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해서 네. 안정적인 물론 이런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하는 전략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주식 투자만을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반의 반도체를 내가 중심 코어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네. 나머지 위성 전략들은 로테이션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순환매 장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라든지 뭐 전력기기라든지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런 산업군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지금 오늘은 이제 독일에서 법무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쪽도 신규 상장주 일부 말고는 센티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단기적인 이런 급락을 활용해서 우리가 트레이딩과 투자를 이어가시면 또 제약바이오도 내년에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갔을 때 지금 전략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모아가는 전략을 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예. 어떤 불확실성 어쨌든 반영이 되고 있지만 페드워치에서는
무게추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지긴 했지만 네. 그것 또한 확인하고 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렇죠.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나 과도한 낙폭이 있던 뭐 알테오젠부터 네. 많은 개별주들 저는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을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의 가장 큰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 안에서 로테이션이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200 안에서도 실적 중심의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이런 산업군들과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가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세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분이 준비하신 이슈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현대차 최고가 경신, 증권과 지배구조 개편 기대입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서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AI 소프트웨어 역량이 시장에서 인정받아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최고가 경신, 증권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라는 이슈 헤드라인을 갖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금 보면 현대차가 대미 관세 인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의 개편 기대감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일단 박윤희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이거든요.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들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와, 이거를 언제부터 사실은 주목을 했냐면 저는 올해 한 3월, 4월부터 이거는 준비해야 되는 섹터구나 생각을 한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사실 지주사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네. 우리 지금 현 정부가 그때는 3월에는 우리 현 정부로 바뀌기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드라이브 하고 있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 자사주 매입과 그 소각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10대 그룹, 우리나라 대기업 10대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유일하게 지배구조를 갖지 않은 회사가 현대그룹이에요. 삼성도 다 갖췄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2014년부터 이것을 계속 이제 법제화해가지고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순환 출자 고리를 끊지 못한 회사가 유일하게 현대그룹이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시기적으로 계속 목을 졸라오는 거거든요.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러면 그때 가장 핵심이 되는 저는 회사는 현대모비스라고 저는 모비스. 왜냐하면 왕 회장님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정몽구 회장님이 제일 많이 이제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정의선 회장이 이제 지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저는 이번에 젠슨왕이 괜히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시장에 IPO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의선 회장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상장을 해서 엑시트하는 그 자금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로 아우러져서 뭔가 한 팀이 돼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차 와 지금 완전히 그냥 로켓처럼 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룹들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 지금 봐도 늦지 않다. 지금 위치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위치다. 너무 저렴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러면 또 이거 지배구조 개편이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현대차의 주가 및 기업 가치에는 과연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궁금증도 당연하죠. 이것도 많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너무 잘 짚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대차가 그렇게 눈물겹게 저평가, 그런 실적이 나오고도 저평가 받은 이유는 자동차 완성차 회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로봇을 첨가한다, 새로운 AI를 추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밸류업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이 펄을 고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면 그동안에 퍼 적용이 굉장히 6, 7 이렇게 받았다면 적어도 15, 20, 30을 받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리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된다. 매년 희한하게 우리나라가요. 그룹사별로
그 해에 날리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하나그룹, 뭐 두산그룹. 음. 내년엔 조심스럽게 현대 현대. 그룹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OX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를 놓고 세 분 다. 현대차 지금 레포트 안에 1번으로 담아야 될 대형주라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대형주 중에 현대차 말고 삼성, SK하이닉스나 뭐 기타 좋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순위, 차 순위를 좀 봐도 되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1번이 현대차다 하면 O입니다. 현대차 같이 가겠습니다. 모비스 뭐 다 포함해서 현대 관련된 차 관련된 쪽이 1번. O 아니다. X. 세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약간 저 실컷 말씀하신 대로 중립 두셨어요? 아니 왜냐면 반칙 아닌가요? 아니요. 네. 저는 현대 그룹주를 다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도 비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순번으로 따졌을 때 현대차 전 순번이 궁금한 겁니다. 순번은 그만큼 어느 정도 중요도. 그러니까 지금 박윤진 대표의 머릿속에 네. 현대차 관련된 이쪽 종목들의 순번이 과연 몇 번인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네, 팔 아프실 텐데. 네. 저는 순번을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와 현대그룹을 그냥 같이 놓으면 어떨까요? 같이, 그거 네, 같이. 같이 놨으면 좋겠어요. 네, 표정이 네. 엄청 고민하고 계세요. 네 엄청. 일단 김민재 대표는 5입니다. 네. 현대차를 1순위로 봐야 된다. 지금 시점에. 네.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계속 우리 시장 빠질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환율인데 환율 수혜 보는 게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고 특히나 과거에 가솔린 차를 만들 때에는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전기차로 변경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까지 올라가서 매출도 올라갔고 환율도 올라갔는데 주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고점을 막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로봇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방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지금 이제 밸류가 아예 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오히려 안 올라간 편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대기업 중에서 내가 신규로 잡는다고 했을 때 현대차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오히려 있습니다. 1, 2 종목보다 매력 있다. 현 시점에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옆에 계신 김정희 대표는 X입니다. 네. 우선순위는 아니다. 차순위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네. 김정기 대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종목은 어떤 쪽인가요? 우선순위의 종목이요. 네.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렇죠. 근데 그 대형주보다도 대형주 단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소부장을 저는 더 쪽으로.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1월 수출 데이터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수출을 누가 이끌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가 네. 엄청난 연간으로 YOY로 엄청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지만 제가 차순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자동차 기업들 중에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가장 패스트 팔로워가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파생될 수 있는 피지컬 AI들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몇 순위인 거예요? 2순위죠. 2순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 최고가 경신 증권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라는 이슈 헤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요. 박윤님 없으세요? 네,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AMD 15%대도 판례, 미국 상원 중국 수출 금지법 발의, 칩 내전 재점화입니다. 미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 간 시각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향 AI 칩 판매를 위해 의견 조율에 나서자 미 상원은 오히려 30개월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한편 중국에서는 AI 칩 업체들이 잇따라 상장하며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 AI 칩 갈등,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미 상원 중국 수출 금지법 발의, 칩 내전 재점화라는 이슈를 갖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요. AI 칩 중국 수출 30개월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엔비디아가 발작을 했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엔비디아가 막으면 이거 오히려 중국만 키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 TPU와 아마존 트레이니움 3의 등장이 엔비디아 독점 체제의 균열을 좀 예고하고 있다는 또 시각도 있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불행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처럼 어쩌면 멀티칩 경쟁 구도가 한국 반도체 기업 HBM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솔솔 풍기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국내 기업들의 기회 요인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요 이슈는 우리 김정기, 김민재 두 분이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럼 뭐 김민재 대표 의견 들어보고 또 김정기 대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재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 준비하신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저는 요 이슈를 보게 됐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간밤에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나 양자 쪽이 수급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왔었고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수급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일단 중국 쪽으로의 이 수출이 막힌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쨌든 미국 대형주 반도체 종목들이 당장 수급을 받기에는 좀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수급이 좀 잘 안 돌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뭐 한국에 이게 기회다라고 하더라도 네. 미국의 반도체가 간밤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간밤에 미국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반도체가 상승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기회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리 기회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미국 반도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한국 반도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기회다라는 것도 확인된 부분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질적인 수급 자체가 미국 증시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가장 상승폭이 큰 섹터나 종목들이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원전이나 양자 쪽이다라는 것만 보게 되더라도 지금 돈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불확실성, 즉 중국 쪽으로 만약에 판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반도체를 좀 주춤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중성주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추세를 이탈시킬 정도의 조정은 아니지만 그 조정을 받은 이유는 상황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일단 눌러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지켜본다?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걸 금지한다는 이 내용이 어떻게 협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올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중성주 한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좀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될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단 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중성주 반도체는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더 지켜봤다가 네,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반도체 김민재 대표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뭐 하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보합 상태로 쭉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좀 더 더하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에서는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AI 투자 열기 주가 흐름을 볼 때 실제 수익화 그리고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자는 의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김민재 대표 쪽도 그쪽의 의견을 좀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김정기 대표는 반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완전 반대죠. 그렇죠. 김정기 대표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제가 준비한 이슈도 따로 있는데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슈요? 저희 이슈가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그냥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특징적인 섹터가 반도체였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천하처럼 보였던 이 AI 칩 시장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 칩을 들고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은 TPU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번에 죄송합니다. 트레이니움 3라는 신형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 엔비디아 GPU보다 이런 비용 효율이 더 좋다라고 못 박으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탈 엔비디아에 대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경쟁 구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독주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AI 칩 시장은 현재도 엔비디아가 GPU 점유율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칩은 모자르고 가격은 비싸고 공급은 엔비디아가 한쪽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구글, 아마존, 빅테크 같은 기업들에서 이제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같은 이런 에이직 칩을 설계하면서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이 더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GPU는 웬만한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만능 공구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TPU나 이제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같은 이런 에이직 칩은 네.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뭐 전동 드라이버다라고 보실 정도로 일부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지금 반도체가 조정받는 이유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조정받을 때, 특히 시장이 하락하고 불안전한 위험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매도가 나오는 게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가장 우리가 예민한 기술주로 지금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시장이 과연 이런 경쟁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TPU로 버리고 만약에 TPU로 갈아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의 고부가 가치 메모리들, 또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칩들을 안 쓸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고성능 칩들은 결국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로 간다라는 것이 저는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TPU와 관련된 또는 GPU와 관련된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기술주들이 급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 섹터도 저는 반도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GPU는 물론이고 TPU나 트레니움이나 우리의 기술, 우리의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 수혜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대외 변수가 생기더라도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가장 먼저 세론이 나오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각의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AI 거품론에 관련된 의견인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수익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생산성도 그렇지만 저는 추가적인 단기 조정은 당연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AI 칩 선호가 지금 상당히 높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들은요, 조금 새로운 변화를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예전에는 증설을 가속화하면서 네. 이제 생산량을 늘리다가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공급 단가 그리고 공급량을 한국의 반도체들이 공급자들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좀 조정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국 한국의 반도체들이 우위에 있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을 그래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면은 앞서 말씀하신 소부장, 어느 쪽이라고 보시고 계세요? 저는 소부장이라고 봐요. 왜 소부장이라고 보냐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투자 설명회에서 캐펙스를 증가시키겠다,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늘리는 최대 수혜를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그래요. 서서히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롱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HBM4와 관련돼서도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이런 포인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HBM4 네. 결국은 승인 테스트에서 퀄컴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또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잘못된 아이가 뭐 정보고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정정을 해드리면 네.
그 생산 수율에 대한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시와 관련돼서는 점유율이 그 생산 수율이 한 70% 가까이 지금 나온 것으로 추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BM4도 내년 1, 2분기 안에 저는 양산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윤희 대표님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1대1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희 대표의 의견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들 저요 앞서 근데 약간 근데 또 이것도 애매하네. 앞서 그 현대차와 반도체 얘기했을 때 중립 두셨어요. 둘 다 봐야 둘 된다. 다 봐야 되는데 네, 저는 둘 다 봐야 된다. 최근에 획일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는 TPU가 굉장히 저는 선을 좀 그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구글의 선을 그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TPU라는 것이 튀어나오기 전에는 물론 있었죠. 굉장히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성과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강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약간 제가 뭐 아까도 말씀 롱숏 전략이 나온단 말이에요. TPU가 가른 이 레거시 반도체의 이 무게 중심이 약간 삼성전자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는 여러분들 AI가 이제 학습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추론의 시대로 들어간다 하면서 그래요. 여기에도 무게가 실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TPU가 만든 어떤 그렇다면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을 하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를 좀 더 보는 것이 맞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부장은 진짜 나는 좀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면 그 밸류 체인 안에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반도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뭐 예를 들면 불확실성,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또는 뭐 거품론, 실제 수익화나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신가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네, 저는 이제 정말 이제는 추론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김정희 대표님 괜히 뭔가 억울해하세요 지금. 그게 억울할 아니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꼭 네. 있어서 이제 앞으로 왜 제가 자꾸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고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공급 물량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지금 빅테크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장기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오히려 단기 계약, 분기나 연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슈퍼사이클 상당히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이 펼쳐지는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 먼저 우리 박윤진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박윤진 대표, 본인의 종목 원픽은 어떤 종목인지 본인의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은 어떤 수익률 게임에 안 어울리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현대건설을 너무너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클럽에서는 계속 하락했을 때마다 계속 모았어요. 현대건설을 모으고 네. 또 삼성전자 두 가지를 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에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터지는데요. 그만큼 지금 좋은 어떤 그 내용들이 있다. 네. 특히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명히 현대건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원전은 당연히 하는 지금 어떤 산업인데 무조건 해야 되는 산업인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이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시공 네. 능력은. 그래서 누군가가 시공을 해줘야 된다면 K 원전이 되겠죠. 그래서 떠오른 것이 바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에너빌리티 너무너무 많이 오래 매매했어요. 진짜 많이 저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위치가 대장의 위치가 현대건설로 네, 네. 바뀔 것 같은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외곽의 그 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총 사업비 규모는 한 60조 원 되지만 시공 금액 자체가 한 12조 원 되는데 이게 이제 뭔가 터지지 않을까. EPC라고 하면은 설계, 조달, 시공까지 하는 걸 다 얘기하는데 그걸 본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은 공시가 완벽하게 딱 터트려진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제 했다. 그런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얼마 전에 여러분도 혹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투자금 있죠. 매년 230억 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쓰일 것이 원전이라고 보도했잖아요.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일부는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안 볼 수는 없겠구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대건설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박윤진 대표의 원픽 종목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또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선정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면 실적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적, 모멘텀 이렇게 다 붙고 있다. 네, 그리고 수급까지. 그럼 뭐 저는 기술적인 자리까지 너무 완벽한 종목이 LNC 바이오였는데 사실 LNC 바이오는 저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들고 있지만 저도 같이 들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자면 신제품 리투오라는 것이 정말 리투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마 리서치 프로덕에 일주란을 뛰어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업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기훈 MC님 혹시 리투오 시술했다는 주변에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 사람이 탈바꿈 된다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탈바꿈이 되나요? 저도 제가 김민재 대표만큼 되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요? 네. 진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그 리주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리투오가 그렇게 혁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번 이렇게 불이 붙으면 여러분도 아시죠? 미용 성형 시장은 정말 불이 한번 붙으면요, 이 시장의 확장이 너무 셉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 네. 말씀 중에 끊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김정기 대표처럼 바뀌어도 뭐 좋다 이렇게. 김정기 대표님 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윤희 대표가 선택한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은 LNC 바이오인데요. 이거는 우리 민경무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원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노타 가지고 왔습니다. 노타. 어떤 내용인지요?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AI와 연관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 첫째 주, 즉 12월 3일에 그러니까 보호해수가 물량이 좀 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잘 소화하고 이제 반등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항상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대통령이 지금 오늘 서로 만났었던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료도 지금 현재 있고 오버행 이슈도 지나갔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탄력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 본인의 원픽 종목은 노타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을 만나볼 텐데요. 선정 기준 들어볼까요? 수급입니다. 수급이 몰리고 있다. 어느 종목으로 몰리고 있나요?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코스닥은 어느 정도 제일 박스권 상단에 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부지런히 좀 따라 올라와야 되는 위치입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당분간이나 편하긴 좀 그렇고 하루나 이틀 정도 가까이는 코스피의 종목들이 좀 더 수급이 더 괜찮을 수 있는데 누가 뭐래도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현대차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 있고 재료도 여전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막 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천장이 없는 종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는 현재 강재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은 어느 쪽인가요?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TPU, 브로드컴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브로드컴, 두 번째
AI 가속기용 FC BGA, 그리고 세 번째는 26년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과 전략적인 관계가 있고 22년에 브로드컴이 투자를 해서 FC BGA의 생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3분기에 이미 FC BGA 매출이 912억 원, 그리고 별도 기준 매출 비중이 한 15%까지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AI 가속기 에이직향 FC BGA입니다. 브로드컴에 이미 샘플을 제공을 했고요.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는데 그 결과가 당연히 저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 AI 가속기 에이직향 이런 FC BGA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브로드컴이 구글 TPU를 공동 설계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TPU 모멘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고객사에 또 애플도 있고 또 PCB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PCB 업체들 동종업 피어그룹 대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또 싼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대표의 본인의 원픽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모멘텀이 강하다. 모멘텀. 예. 어떤 종목일까요?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자회사 워닝 로보틱스가 물류와 공장 자동화, 자율이동 로봇 AMR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로봇 핸드,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이 알레그로 핸드라는 이런 사람 손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잡는 로봇 핸드이기 때문에 글로벌 로봇 AI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데, 지금 메타 AI 연구소와 촉각 센서를 탑재한 로봇 핸드 개발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네. 상당히 앞으로도 더 강한 모멘텀이 저는 나와줄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직전 고점 신고가 랠리를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익홀딩스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인데요. 바로 우리 정혜영 대표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 수익률 본선 최종 탑 10을 저희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10 함께 보시죠. 중계석입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3주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엔 티켓을 얻게 된 본선 탑 10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10위는요. 적게 터지고 많이 먹자 통큰 승부 김대복 파트너입니다. 네, 9위는 실전 투자의 정석 홍유진 파트너가 자리했네요. 다음으로 8위는 수익킹 김파마 김용덕 파트너 하루 만에 10명을 제쳤습니다. 7위는 아직 감이 죽지 않았다 민경무 파트너입니다. 자, 다음으로 6위권 살펴볼까요?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 6위는 신인의 저력을 보여준 이형빈 파트너입니다. 5위는 타점 매매의 끝판왕 나현우 파트너입니다. 다음으로 4위는 손실 최소화 수익 극대화 전략의 강재현 파트너. 이어서 3위는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 발굴의 달인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네, 2위는 끝장을 보겠다는 출사표의 김동엽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매매 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뭐라고 할까요? 상위 10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최종 결승에 진출하신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일단 이 9분들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고요. 본선에서 이제 과연 1위는 누가 하셨을지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무슨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선거 방송인 줄 알았어요. 세 분께 한번 짧은 코멘트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선에 9분이 공개가 되는데 어떠셨어요? 올라가실 분들이 올라가셨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카메라로 좀 여쭤봐야죠. 어느 분부터?
자유롭게 근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올라갔다 생각하고 네. 이분들 또 치열한 그 이제 2주간에 또 이제 경쟁이 그렇죠. 또 2주가 될지 네. 3주가 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뭐라 그럴까 이 집중력을 계속 가지고 계속 이분들 응원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재 대표님 네. 어떠신가요? 처음 참여하셨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끝인가요? 네.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희 대표님 뭔가 표정이 오늘 하루 종일 어두워요. 저요. 네, 김정희 대표님 오늘 복상이 아니라 아하. 불상이에요. 사실은 불안한 상. 오늘 상위권에 있다가 네. 1등을 하려고 승부를 걸었다가 처참히 패배했는데 제가 증인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짓을 하셨냐고 굉장히 많은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셨죠. 질타를. 이왕이면 1등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승부를 한번 걸어봤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올라가실 분들이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열심히 경쟁해서 치열하게 또 순위권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시즌 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서 결승으로 올라가는 본선의 1위는 과연 어떤 분이 차지하셨을지 매매전쟁 대국의 본선 1위 공개합니다. 네, 본선의 1위는 박우신 대표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박우신 대표 축하드립니다. 박우신 대표는 시즌 1의 2위예요. 그래요. 그래서 시즌 3에서는 살짝이 탈락을 해도 왕중왕전을 가는데 굳이 꾸역꾸역 1등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박우신 대표가 본선에 1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다 모든 것은 리셋이 되고요. 0이 되고 결승전은 이 10분으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선에 진출하신 10분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자, 세 분이 선택하신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먼저 우리 박윤희 대표님,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기준에서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떠셨어요? 사실 좀 약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죠.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로봇이면 로봇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장세에서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봐야 되는 섹터가 보였단 말이죠. 물론 그 전부터 저도 이제 급락했을 때 모았는데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종목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박우신 대표래요. 우리 죄송합니다. 박윤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윤진 대표의 탑픽 종목은 에코프로 2차 전지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리튬 가격이 이제 많이 회복돼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은 당연히 있었던 회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 캐즘은 분명히 있지만 네. ESS의 어떤 이 진입 이것의 시장의 어떤 커지는 ESS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쨌든 좀 약간 열외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급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좀 제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K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회사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 자리로 시작할 때는 이만큼 바닥에서 들어올린다는 거는 이만큼 어려운 일이긴 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 이렇게 여기서 상승했던 게 그 2023년 굉장히 2023 뜨거웠던 23년 그때죠. 여름이에요. 여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락을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기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근데 바닥에서 들어올릴 때는요. 항상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지 못하고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한 차례 올렸는데 여기가 저는 이제 시작하는 어떤 자리 한 차례 들어올리고 눌러준 자리 여기서는 매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저는 주가가 이제 레벨업. 한 차례 1차 레벨업이 있었다면 이제 네. 2차 레벨업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목. 근데 저 거래량을 보세요. 여 밑에서 바닥에서 바닥 거래량이 여기는 거래량도 없죠. 이쪽에서는 거래량도 없는데 코딱지만큼도 없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거래가 막 터졌죠. 이게 물량 손바뀜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집을 누군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거 이제부터 봐야 되겠다. 그리고 12월 연말까지 뭐라고 했는데 저는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 종목 저는 이게 15만 원까지도 12만 원, 15만 원,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의 대장주죠, 에코프로. 근데 아까 제가 말 하나 못한 게 있는데 네. 에코프로도 좋은데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네. 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걸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섹터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역시나 이 2차 전지를 보시는 것도 배터리보다는 ESS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ESS를 눈여겨보긴 하지만 우리 지금 약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이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네. 로봇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순환매잖아요. 섹터 안에서 2차 전지가 상위권에 있잖아요. 이 시가총액이. 네. 이제 갈 수준이 됐다. 이제 갈 지점이 됐다라고 보고 12월까지 일단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좋습니다. 역시 2차 전지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음, 테슬라도 여러분들 함께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종목이 아닌 섹터로 한번 OX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지금부터 내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O. 아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는 건 상관없으나 내 포트 안에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직 좀 무리수가 있다. X.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또 김민희 대표는 의견이 달라지네요. 김민희 대표 X 의견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오늘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타임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것도 있는데 네. 사실상 전 지금까지의 상승폭 정도는 과도하게 많이 빠졌었던 부분을 되돌리는 정도, 즉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리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뭐 자산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이라는 걸 종합을 했을 때 회사의 적정 가치가 주가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소외가 되다 보니까 투매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 구간이고 결국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I의 뇌의 역할은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아직 종착역인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로봇 쪽으로 탑재가 될 텐데 로봇을 전선 꼽아서 쓸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전력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따라 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재료가 생기고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향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 있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구간대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심 갖고 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적정 가치도 아직 못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정희 대표는 2차 전지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후순위였었는데 2차 전지를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 향은 네. CATL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중국 향을 조금씩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자체에 실적 성장 모멘텀이 26년에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부가적으로 이제 ESS까지도 계속 북미 시장에서 확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조정받는 국면에서 좀 값이 싸진 2차 전지 그리고 ESS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의 포트 안에 담아두면 저는 연말 연초에 산타랠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래서 지금 포트 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박윤진 대표의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에코프로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박윤진 대표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좋다.
아직 못 올라온 종목이 너무 너무 많고 많다. 근데 네. 여러분들 수급은 항상 몰리는 곳에 또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좀 큰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좀 큰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질문이 네. 연말까지라고 연말까지죠.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에코프로 비움 여러분들 보세요. 좀 좋아 좋습니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윤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에코프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될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김민재 대표 먼저 선별 기준 어떤 기준에 놓고 탑픽을 선택하셨을까요? 마찬가지 수급입니다. 수급 역시나 수급을 좀 중요시하게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김민재 대표가 준비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은 제닉스 로보틱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아마 로봇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의 현대차의 지금 모멘텀은 뭐 지배구조 개편과 로봇에 있는데 사실상 지배구조 개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항상 뭐 매번 현대차를 얘기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모멘텀은 로봇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차는 견조했었고 강했었고 근데 코스닥의 로봇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코스피가 못 가는 동안 코스닥이 먼저 수급을 받았었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사실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개인 투자분들께 따라붙으면서 추가 상승분이 나왔던 부분이 반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 잘 받은 오늘 오히려 잘 눌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위해서 잘 눌린 목을 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이 제닉스 로보틱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의 이 스토커에 대한 이 물량을 70%나 납품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대차에도 제닉스 로보틱스는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다른 로봇 종목들 중에서 중성주단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닉스 로보틱스가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닉스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지 제닉스 로보틱스 김민재 대표의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11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주가는 계속 박스권 하나를 잘 지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로봇 종목들이 오늘 조정폭이 컸었던 게 아니라 조정폭이 좀 컸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일 높았던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오늘 좀 하락폭이 컸었고 상승폭이 없었던 종목들은 오늘 견조하게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3%대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크게 지지선 이탈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10월달, 11월달, 심지어 11월은 폭락장이었었는데 폭락장이보다는 사이드카 걸리는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졌었던 거는 누군가가 물량을 좀 잘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정 상당히 괜찮게 받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닉스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섹터에 대해서도 OX판 한번 들어볼까요? 연말까지 혹은 로봇 섹터 현 시점에서 내 포트안에 꼭 담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섹터 중 하나가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로봇 지금 뭐 조정도 있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에 대한 조정 낙폭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기타 의견으로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래서 다른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는 X입니다. 모든 기타 의견은 X. 지금 당장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하나, 둘, 셋. 중립. 네. 김민재 대표는 5. 네. 온 거죠. 네. 김민재 대표는 당연히 오겠고 우리 김정기 대표도 옵니다. 김정기 대표의 5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로봇 섹터는 도입계에 해당하는 산업인데 네.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측면은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대회에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 SPG, 정밀 감속기 1위 업체를 가져왔었고 그에 파생되는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핵심 밸류체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상대 종목의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그 종목을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강해야 되고 산업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뭐 기술적으로 뭐 수급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가장 쓰임이 많은 그런 로봇 핸드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정밀 감속기 같은 이런 분야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포트 안에 담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박윤진 대표는
중립입니다. 로봇이 정말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새 예전에는 로봇 종목이 진짜 없었는데 시장에 보니까 진짜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선별적인 거. 선별? 네, 매수를 하시되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럼 약간 선별 기준이 분명히 또 있겠네요. 대장주의 느낌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장주는 그 대기업과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뭐 그런 쪽을 그렇게도 봐야 볼, 되는 거고. 볼 수도 있고 본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커서 그리고 액티브 ETF라고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형 안에 들어가 네네.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 이제 찾아보는 방법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공개 방송하면은 방송에서 네, 그 액티브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적극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립이다. 무조건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너무 많아요 종목.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재 대표님 뭐 추가 말씀 있어요? 없으시죠? 네,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제닉스 로보틱스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볼까요? 모멘텀과 모멘텀,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래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감과 모멘텀. 그렇죠. 이 두 이게 가지를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주가의 본질을 다 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원픽 종목, 탑픽 우리 김정기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 역시 반도체 회사나의 심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AI 메모리 기판주로 이제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심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실적 부진 때문에 강세를 보이다가 잠깐 주가가 조금 처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살짝 눌렸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년 실적과 모멘텀이죠. 26년 소캠2와 관련해서 또 GDDR7 풀 램프 구간을 좀 보고 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거시에서 이제 AI 기판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내년 매출이 1조 7,42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147억 원으로 약 1,0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서버형 DDR5랑 ESSD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모듈 PCB 적층, 평균 적층 수가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심택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소캠2입니다. 이 소캠2와 관련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신규 응용처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모듈 PCB 쪽은 타이트한 수급으로 가게 될 것이고 물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평균 판매 단가, 그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이렇게 인상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OPM, 영업이익률까지 증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GDDR7인데요. 엔비디아의 GB200, CPX에 들어가는 전용 메모리를 바로 GDDR7이라고 하는데 이 GDDR 패키지 기판의 대장주로 불리는 이유가 심택이 점유율을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기로도 저는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심택 만나봤는데요. 이거 OX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반도체 뭐 AI 거품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앞서 이슈 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계속 좀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소부장을 봐야 된다.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지수를 끌고 가고 시장을 끌고 갔던 거는 대형주다. 1, 2등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소부장이다. 아니다. 대형주다. X입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고민되죠. 고민돼요. 중립 없이 한번 가볼게요. 중립. 김민재 대표님, 중립 없이 하나, 둘, 셋. 고민됩니다. X시고요. 저는 X. 네. 그래요. 그러면은 김민재 대표부터 의견 가볼게요. 그래도 대형주 단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일까요? 엑셀 든 이유는 아니면 반도체 안 된다 이건가요? 그게 아니라 네. 엑셀 든 이유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수급 당장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립을 좀 들었었고요. 아마 분명히 움직이게 되면 대형주부터 움직였다가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우리 박윤희 대표는요? 아니 사실 저는 진짜 5가 맞다고는 생각해요. 사실 코리아 서킷의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심택도 진짜 좋은 회사 같아서 지금 기판 쪽은 보셔야 되는데 모든 소부장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비롯한 PCB 저는 선별적으로, 너무 그렇죠. 좋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없다. 작은 종목에 좀 대응할 자신이 없다 하시면 그냥 삼성전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부장이 먼저 그리고 소부장이 선별한 종목들이 먼저 갈 것은 같은데 네. 자신이 없다, 내가 좀 손이 느리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대형 집단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신 거고. 네. 김정희 대표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저점에서부터 네. 지금 50% 이상, 70%,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소부장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요. 지금 코리아 서킷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도 네. 될까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화면이 코리아 서킷 차트인데 지금 상단에 이런 강한 매물들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심택도 마찬가지로 오늘 네. 또 이 거래를 연속으로 저점에서 강한 베이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점을 상향시키는 가장 좋은 셋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직전에 가장 강했던 66,000원대 이런 매물들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소부장의 빅테크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기 대표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심택으로 저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박윤희 대표님, 오늘 박윤희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거죠? 네, 아까 전에 네. 여러분들이 이게 액티브 ETF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 안에 맞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걸 좀 보는 방법과 저는요 셋업이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연말 산타가 아니라 네. 돌파 산타입니다. 이 시장이 코스피에 돌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저 관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못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돌파. 그래요? 좋습니다.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김민지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김민지 대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방송 주제는 큰 수익은 항상 모두가 먹을 수 없다라고 잡았습니다. 큰 수익은 항상 모두가 먹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먹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것도 맞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수익을 항상 모두가 먹을 수는 없지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네, 맞습니다. 꿈보다 해몽인가요? 아니면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계속 로봇을 강조하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정기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 거죠? 네,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우리 복상 김정기. 예, 산타랠리를 앞둔 핵심 유망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까 복상 김정기라고 했더니 복상했더니 복명가왕이라고. 그건 아니고요. 복이 들어오는 관상. 그렇죠. 복상 김정기 대표. 자, 세 분 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이 탑픽 종목의 손절가, 진입가, 목표가 그리고 본선에 결승에 진출하신 분들의 소개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승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박윤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 에코프로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목표가는 16,700원입니다. 네, 다음은 김정기 파트너 심택입니다. 목표가는 62,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선에 진출한 탑10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복 파트너가 10위권에 안착했고요. 홍희진 파트너가 8%대 수익률로 9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용덕 파트너 하루 만에 10명을 제치는 드라마를 쓰며 8위에 자리합니다. 다음으로 민경무 파트너 0.1% 차이로 럭키7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이형빈 파트너가 6위 지켜냅니다.
네, 다음으로 5위권 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나현우 파트너 9%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4위 보시죠. 강재현 파트너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합니다. 3위는요. 안인기 파트너 11%대 달성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엽 파트너 2위를 기록합니다. 대망의 본선 1위는 지난 수익률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베테랑다운 실력 보여준 박우신 파트너가 차지합니다. 네, 탑10 진출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모든 참가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매매전쟁 대국 결선의 문이 열립니다.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